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할 경우 이르면 내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건 검찰과 공수처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수처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 이재명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대표 때리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명절 연휴가 시작된 오늘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통제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유독 이번 수사는 논란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 중복 수사 논란부터 모호한 공수처법 규정까지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정반대 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다시 보완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보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공수처법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로의 방문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고 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주도한 주요 사령관 등 10명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겨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4시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또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법원의 결론이 나왔습니까?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약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재신청했는데요. 17시간이 넘도록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자 검찰 역시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늘 27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 연장이 허가되면 구속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검찰청으로 윤 대통령을 부르기보단 구치소로 검사가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또다시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구속 만료인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인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하지 않고 일단 풀어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거쳐 기소할 수도 있긴 한데요.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검찰이 석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거론하며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오히려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고무된 분위기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또 수사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한 건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주 2회 변론기일을 잡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졌다며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검찰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과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시한을 모레 자정까지로 보고 있는 만큼 공소장 작성도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뉴스 추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구속영장 기간은 열흘인데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4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제한에서 빠지게 되고 영장 실질심사는 17일에 청구해 19일 새벽에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열흘의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25일, 26일 등 해석이 분분하지만 공수처는 28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시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제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 기소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보다는 그보다 하루 앞선 내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공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서남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부터 한번 해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법이 입법 당시에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졌던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내놓은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은 불허의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 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당시 공수처법에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설명은 과거에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사례를 들면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예. 실제로 검찰은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당시 검찰은 보안 수사를 거쳐서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석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보안 수사를 하고서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전 교육감 때 그 보안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더 원칙적이고 또 보수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라는 취지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런 식의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긴 한데요. 검찰의 입장은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라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보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반면에 법원은 신속하게 통보를 하라는 건 보안 수사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그때도 보안 수사권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대표적인 게 감사원 상급 간부의 뇌물 사건인데요. 공수처가 2023년 11월에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당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했고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 저희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7일 자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언론마다 보도가 좀 제각각이에요. 예, 구속 기한 이건 체포 시점부터 열흘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런 절차 등으로 수사를 잠시 중단한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한이 주어집니다. 수사가 중단된 시간을 좀 넓게 잡고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28일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석방이든 기소든 행위의 주체는 검찰이 되는 거라서 검찰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계산으로는 1차 구속 기한이 27일까지라고 합니다.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만료 시점입니다. 예,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석방과 구속 기소냐 두 가지죠. 예,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엄에 가담한 군, 경찰, 수뇌부 모두 구속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걸 검찰이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구속 기소를 할 텐데요. 하지만 검찰이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하자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내놨습니다. 여권은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수사권이 인정된 거라며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이 줄곧 지적하던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입증된 거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진행해 온 황당무계한 일의 귀결입니다.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검찰이 재신청에 나서자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사법기관의 실험용 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발 석방 요구에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구속기간 내 기소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오히려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신속히 기소해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대통령의 기소나 석방 여부 결론과 관계없이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또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밥상민심으로 불리는 설 연휴 여론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당 차원에서 반 이재명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윤상현 의원 등의 강경한 의견도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조희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현재 정당 지지도가 40% 가까이 유지되곤 있지만 중도층 외연 확장 없이는 더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도층의 지지 그리고 우리 보수층의 지지들을 계속 유지 확산하기 위해선 어떤 행보와 결정들이 필요한지도 논의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설 명절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도층을 고려한 정책도 고심 중이지만 정책만으로는 중도층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전략기획특위 관계자는 설 지나고 반 이재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방침이라며 이 대표 때리기가 중도층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강행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강성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기존 지지층을 잡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전략보고서를 내일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결집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대1 구도에서 41% 대 41%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이 여야 1대1 대결로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1%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맞붙었을 때도 41% 동률을 형성했습니다. 최근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여권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표와 4%포인트, 한동훈 전 대표는 6%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31%로 앞섰고 김 장관 14%, 홍 시장 9%, 한 전 대표 7%, 오 시장 5%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의힘 42%, 민주당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은 2%에 그쳤습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45%,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돼 정권 재창출론과 교체론이 팽팽히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명절 연휴는 시작됐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다른 명절과는 다르죠. 정치권은 굵직한 현안과 여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구속 연장이 불어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여야가 보는 속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연장 불허가 곧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전혀 상반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여당은 불허를 계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애당초 공수처 설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검찰은 그러면 기소를 위한 보안 수사도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많은 법률적인 의문점을 다 낳은 겁니다.
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연장 불허 자체가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구속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 없다. 즉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휴 첫날부터 밥상 민심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강 기자, 이번 연휴가 유독 깁니다. 연휴를 맞은 여야의 각 당의 전략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전 마지막 명절인 만큼 여야 모두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 고민이 커 보입니다. 그간 전통 지지층을 고려해 구속이나 수사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왔는데 자칫 중도층 민심 위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죠. 이러한 우려는 최근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당분간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집토끼를 이 반 이재명 전선과 민생과 관련해선 이 산토끼를 노리는 투트랙 전망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최근 비명계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 상황과 관련해서 비명계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외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두관 전 의원은 모레 서울역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이슈를 주로 여당에서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개헌 목소리를 내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14일엔 넥스트 코리아라는 포럼을 출범하며 정책 구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연휴 이후 현 정국에 대한 고민을 나눌 원로들과의 만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 부분과 최근 여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린 것처럼 마냥 관망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상 대결이나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은 물론 비호감도 측면에서 이 대표는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념 성향별로 보더라도 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 이재명 전선과 비명계 공세를 함께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연휴 직후 반도체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던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특이한 머리 모양 때문에 온라인에선 투블럭남이라고도 불렸는데 구구 성형교회 신자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사내로 침입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깨진 유리창이 널브러진 법원 건물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잠시 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이 주머니에서 노란색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잘 나오는지 눌러봅니다. 노란 통을 건네받은 다른 남성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액체를 뿌리고 통을 건넨 남성은 곧장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경찰은 검은 코트를 입은 1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 긴급 체포한 뒤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A씨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방화 미수 혐의는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로 A씨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배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전 행동 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 중에 있으시죠? 네,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가담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엿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인데요. 보통은 도심이 텅 빌 때지만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는 더 혼잡했습니다.
대규모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때문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무효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반겼습니다. 무리하게 구속하고 체포하고 이런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도 수사받을 수 있는 거죠. 탄핵 반대 집회 현장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대형 깃발을 흔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본인이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자기가 한 말들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에도 수만 명이 몰린 대규모 집회 때문에 이렇게 서울 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숭례문 앞에서부터는 집회 때문에 좀 막히긴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내려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약 3만 명, 찬성 집회는 7천여 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양측의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고는 연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부산에선 20대 만취 운전자가 공원으로 돌진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시내버스 앞부분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버스 승객 등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기사 실은 거였습니다. 3명 타고 있었는데 2은 밖에 나와 쓰가 있고 또 운전자는 안에 앉아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공원에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화단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대형 버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추돌하면서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 4대 가운데 2대가 먼저 부딪히면서 사중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눈길에 차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강원 삼척시 동해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발견됐던 깃털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 가창오리였는데요. 비행기가 폭행, 그러니까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새떼와 부딪히는 CCTV 장면도 발견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초기부터 조류 충돌이 주요 사고 원인일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금일부터는 기체와 엔진 등 잔해 상태 그리고 조류 흔적에 대한 유관 조사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자로 초기 현장 조사를 마친 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은 유전자 분석 결과 가창오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 철새로 때로 날아다니는 군집성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무안공항 CCTV에서도 항공기가 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폭행을 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가창오리 떼와 충돌했다는 게 사고조사위의 1차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빨려 들어간 새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종류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 엔진을 분해해 정밀 검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종사들 역시 항공기 아래 방향에 새들이 있다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40초도 안 돼 블랙박스가 먹통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블랙박스가 먹통이 된 충돌 전 4분 7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제교신 기록과 잔해 정밀조사 등을 통해 밝혀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수갑을 채운 이주민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불법 체류 신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인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구금되는 사진을 공개했고 미 해병대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남부 국경에 배치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CNN은 군용기까지 동원한 이주민 추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고 블룸버그 통신은 사진 공개가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단속반이 한 식품 공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를 잡아가두자 해당 지역 시장까지 나서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None of these people were rapists or murderers or criminals. The problem with it is that ICE went in there without a warrant.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불법 체류 신분인 한국인도 약 11만 명에 달해 한인 사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밈 코인을 발행하는가 하면 사위는 2조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현직 민간 기업 CEO인 머스크가 정부 재정을 주도하는 부처의 수장을 맡게 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주먹을 쥔 채 강인한 인상을 주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발행 직후 20센트 미만에 머물렀던 오피셜 트럼프는 이틀 사이 350배 이상 오른 75달러, 우리 돈 10만 7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I don't know much about it other than I launched it. I heard it was very successful. 트럼프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는 최근 중동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을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재정과 규제를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America is going to reach heights that it has never seen before. 머스크는 법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탁을 맡겨야 하는 견제 장치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면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첫 임기 때 3,400건이 넘는 이해충돌 사건으로 오명을 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에서도 정경유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경제기자의 이승훈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장장 9일을 쉴 수 있다 보니 해외여행을 계획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인천공항으로 갈 때 버스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주차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역버스 타면 여기 오는데 9,500원인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 많은 비용을 하느니 아니 자차로 이렇게. 실제 인천공항을 갈 때 교통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 요금은 13,500원입니다. 왕복하면 27,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4인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공항을 오가는데 10만 8천원이 듭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13만 원가량 듭니다. 전철로 이동하면 시간도 더 걸리고 몇 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반면 자가용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장기 주차장 하루 이용료가 9,000원, 2박 3일이면 27,000원입니다. 통행료는 연휴 동안 무료이고 기름값을 더해도 채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다들 차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가는 거겠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4년간의 1분기 인천공항 교통수송 분담률을 확보해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2019년 30%에 불과했던 승용차 이용객은 2020년 이후 40%대로 높아졌고요. 반면 50%에 육박하던 버스 이용객은 최근 30%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공항 리무진 회사가 버스비를 올린 탓인데 서울에서 공항으로 가는 경우 13,000원대에 불과하던 비용이 최근 17,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자가용을 끌고 공항을 가다 보니 인천공항의 주차 전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주차장. 한눈에 봐도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고 비집고 들어오는 차량도 한참을 돌고 나서야 주차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갓길 주차는 기본에 차를 대면 안 되는 소화전 앞이나 심지어 통행로에 그냥 차를 대고 가버린 비양심 차량도 있습니다. 평일 낮이지만 인천공항 주차장은 이미 만석에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도 많이 보이는데요.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아슬아슬하게 주차된 차량도 보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휴가철 평균 106%에 최대 136%까지 오르기도 해 늘 포화 상태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게 맞지만 민간 회사에게 손실을 떠안고 버스 비용을 내리라 권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차장 이용료를 대폭 올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관계당국 모두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늘도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여자 배구 1위 흥국생명이 2위 현대건설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승리의 1등 공신은 오늘 경기 최다 득점의 주인공 배구 여제 김연경이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절친 양효진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1세트부터 여제 김연경의 손이 불을 뿜었습니다. 구석을 찌르는 강력한 스파이크는 물론 허를 찌르는 재치 넘치는 플레이로 현대건설의 수비를 뒤흔들며 1세트를 따냈습니다. 팽팽했던 2세트에서도 차곡차곡 점수를 쌓은 김연경은 2세트 마지막 점수도 올리며 세트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16점을 올리며 배구 여제의 위력을 뽐낸 김연경 덕에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에게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설 연휴 첫날 홈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승리와 함께 1위 수성을 선물한 흥국생명은 오는 30일 12연승 중인 정관장을 만납니다. We really executed what we were trying to do today and it was really good for our team, man. Yeah, so good. 남자 배구에서는 풀세트 접전 끝에 2위 대한항공이 꼴찌의 OK저축은행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2, 3세트를 연달아 잡아내며 연패 탈출을 눈앞에 뒀던 OK저축은행은 막판 뒷심 부족으로 8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휴 첫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동해안에는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 산지는 오후부터, 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은 설 당일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갈수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